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이더리움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고점을 뚫어주며 힘차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날 비트코인이 올라서 이더리움도 같이 반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이번 이더리움의 상승은 좀 다르게 보고 있으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또한 이더리움이 상승하면서 알트코인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업비트의 알트코인들 위주로 제 생각을 담은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 패턴을 그리며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를 보면 비트코인도 함께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비트코인이 상승했음에도 도미넌스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가 가격이 상승했지만 더 많은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실현 손익 그래프의 초록선을 보시면 최근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들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며 큰 수익을 실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실현했다는 것은 매도했다는 뜻이기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 두 번의 강세 사이클에서는 상승장 초입부터 장기 홀더들의 수익 실현이 이어졌고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그 지점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들면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열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즉 장기 홀더들의 비트코인 익절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고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낮아진 것, 특히 알트코인의 지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큰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했거나 머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항상 조롱과 멸시가 극에 달할 때 출발하곤 했습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이더리움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듯 이더리움은 이제 끝났다. ETF에 스테이킹 옵션을 넣을 수 없어 수요가 없을 것이다. 솔라나에게 따였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이더리움에 대한 불신이 최대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직전 고점 4,000달러, 저번 불장 때의 4,800달러는 가볍게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2위라 그 상승률이 미미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 저번 불장 때 이더리움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좀 늦게 들어갔다고 가정해 30만원에 진입했다고 보더라도 고점이 600만원까지 약 20배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절대 시가총액이 커서 움직임이 굼뜬 코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그럼 이더리움의 이런 가능성에 맞춰 알트코인을 준비해야겠죠? 오늘은 업비트에서 제가 괜찮게 생각하는 알트코인들을 섹터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섹터별로 티어를 나눠보면 1티어로 AI, 밈, 2티어로 레이어 1, RWA, 3티어로는 디파이, NFT, 게임, 김치 등등 그 외 잡코인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2024년, 25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섹터는 AI와 밈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수급과 유동성, 즉 해당 섹터의 상승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잘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요. 업비트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들 소개하겠습니다. AI는 니어 프로토콜, 아카시 네트워크, 에이셔, 플러스 알파로 더 그래프 정도 보고 있고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 차트를 확인하는 이유는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2021년 12월에 업비트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이전 차트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전 차트를 확인하기 위해 트레이딩 뷰를 통해 해외 거래소 차트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모르고 업비트에 상장된 시기만 보고 해당 코인을 새로 만들어진 신상 코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코리니 분들께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차트를 확인하실 때는 업비트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뷰도 꼭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뷰 상으로 니어 프로토콜을 확인해 보면 직전 고점까지 30%, 21년 불장 때까지의 고점은 200%가량 남아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정답은 결국 수익률에 귀결될 것입니다. 수익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집중되어야, 즉 시장의 이목을 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코인에서 그 이목을 끌기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이 바로 섹터이자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 디파이와 NFT, 게임이 그래왔듯 24년도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섹터는 현재까지는 누가 뭐래도 AI와 밈입니다. 이것이 제가 AI와 밈 코인을 1티어로 구분한 이유가 됩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차트를 보시면 21년 고점이 20불가량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처럼 21년 차트가 있는, 쉽게 말해서 한번 해먹은 코인들의 상승률을 예상할 때는 전고점을 넘길 수 있냐 없냐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출시 때부터 도메인이 nier.ai였을 만큼 AI 프로젝트의 선두주자였다는 점, A16즈, 드래곤플라이 캐피털, 코인베이스 벤처스, 판테라 캐피탈 등 1티어 VC들이 대거 참여한 프로젝트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설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큰 만큼 큰 금액을 AI 코인에 투자하실 분들께서는 업비트에서 가장 적합한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카시 네트워크와 에이셔인데요. 이 코인들은 AI 섹터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디핀 섹터이며 현재 블록체인과 AI 분야를 결합했을 때 가장 실용적인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볼 때 두 코인 모두 중앙화 거래소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지 얼마 안 된 코인으로 볼 수 있어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아카시 네트워크는 작년 고점인 7달러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두 코인 모두 상방이 열려있는 만큼 가격의 장기적인 예측은 무의미하며 현재 구간도 매력적인 가격인 만큼 알트 불장이 끝날 때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비트 내의 밈코인은 간단히 도지코인과 그 외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워너마켓에서는 페페코인, 시바이누, 캐디너 독스월드, 봉크가 있고요. 도지코인의 경우 밈코인에서 비트코인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밈코인 섹터의 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밈코인은 차트 분석과 가격 예측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는데 모든 밈코인이 말 그대로 어떤 기술력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밈 하나만으로 만들어졌고 유통량이 시중에 한 번에 모두 풀린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유통량이 밈코인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유통량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최근 상장된 다양한 프로젝트의 토큰들이 유통량으로 홀더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이 거의 매번 나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장한 여러 코인들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싸게 할당하거나 추가 에어드랍이나 재단 물량을 푸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토큰을 단계적으로 시중에 풀게 되는데 때문에 토큰을 늦게 사는 사람일수록 토큰의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이에 질린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기만당할 바엔 런칭과 동시에 시장의 모든 물량을 풀어버리는 모두에게 공평한 밈코인을 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고 24년 대밈코인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업비트에 있는 모든 밈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 쉴링하는 도지코인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커뮤니티 파워가 강하거나 앞으로 대중들이 더 좋아할 만한 밈코인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티어인 레이어1과 RWA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레이어1은 솔라나, 수이, 앱토스, RWA는 온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 레이어1을 평가하는 기준은 생태계가 얼마나 활발히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TVL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VL은 토탈 밸류 락드의 줄임말로 각 생태계의 스마트 계약에 예치된 자산의 총 가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생태계의 유동성이 얼마나 돌고 있느냐를 뜻하는 것이죠. 디파이 라마에서 TVL 랭킹을 확인해 보시면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아비트럼, 아발란체, 수이, 앱토스 순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상위권인 솔라나, 수이, 앱토스를 좋게 보고 있는데 수이와 앱토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타 체인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져 시체가 없어 상방이 열려 있으며 수이의 경우 넥스트 솔라나라 불리며 최근 가격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라나가 21년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는 트레이딩비의 차트만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죠. 저점 대비 무려 450배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또한 앱토스도 재단과 베커가 확실한 코인이기에 레이어 1으로 수급이 나와준다면 수위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WA 섹터의 온도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RWA 이꼴 온도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RWA를 투자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냥 온도 코인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센트리퓨즈나 메이플과 같은 코인은 업비트에 없고 폴리메시는 사실상 업비트가 주도하는 RWA 맛 김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온도 코인에 비해 굳이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포트폴리오에 RWA를 담고 싶다. 그냥 온도 하나만 담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낮아진 것, 특히 알트코인의 지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큰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했거나 머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업비트에서 섹터별로 코인을 나누었을 때 1티어 섹터에는 AI와 밈이 있으며 AI는 니어 프로토콜, 아카시 네트워크, 에이셔를 주목, 밈에는 도지와 모든 밈코인을 좋다고 보고 있다. 2티어에는 레이어1과 RWA를 주목하고 있으며 레이어1은 솔라나, 수이, 앱토스를 좋게 보고 있으며 RWA는 온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달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다루기 애매한 내용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아쉬웠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매일 공유되는 암호화폐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주요 이슈를 체크하고 추가로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추가로 공개할 알트코인과 소개드린 알트코인들의 대응은 텔레그램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방문하셔서 다양한 코인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